예,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털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비트코인 시황. 일단 비트 시황은 첫 번째로 보고 갈 거고요. 두 번째 주제는 돈은 저평가군으로 이동한다. 두 번째 주제,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저평가인가? 그리고 세 번째, 조금 중요합니다. 미국 제조업 지수 52로 확장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미국 제조업 지수가 52로 확장이 된다면 알트코인들의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와 왜 그런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그렇다면 네 번째, 알트코인은 상승을 할 것인가, 상승을 하지 않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 시황 먼저 보고 하나하나씩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예, 비트코인 일봉 차트이고요. 차트적으로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25년도 4월달 여기 저점 75K는 한번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차트적으로 본다면 8개월가량 박스권 행보했던 구간, 여기 구간이죠. 위에 구간, 그러니까 73.5K, 66.9K 부분은 강한 지지 레벨대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밀리더라도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대신에 85.4K, 84.4K 많이 올라온다면 88.6K, 90.6K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나 올라온다면 재차 밀리는 현상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 후에 3월 이후부터 2월 말부터 조금의 상승의 조짐이 보이다가 올라간다고 여기에서 조정 후에 6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126K 부근을 뚫고 올라가는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저평가, 그 주제에 대해서 다 답이 있어요.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도 보고 갈 거고요. 일단 온체인 데이터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이런 주제를 하는 이유는 조금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많은 걱정과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조금 진실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하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결제 약정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 부분은 하얀색 점선은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 이게 비트코인 차트, 이게 레버리지, 이게 펀딩비, 이게 미결제 약정입니다. 제가 이틀 전 방송에 미결제 약정이 바닥 부근에 왔을 때는 비트코인은 최소한의 반등은 주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결제 약정은 바닥 형태의 바닥 부근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73.5K, 66.9K 구간에 오더라도 반등의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미결제 약정이 단기간 바닥권에 오면 조금 바닥 다지기 흐름이 필요한 장세로 갑니다. 그래서 85.4K와 84.4K, 88.6K, 90.6K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재차 밀리는 흐름이 있을 것이다. 바닥 다지기를 하는 흐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후에 재차 랠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조정의 크기가 어디에서 조금 끝날지 그 부분을 조금 보기 위해서는 SSR, RSI가 이때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비트코인이 조정이 있을 때 이렇게 SSR, RSI 지표가 가매도 영역권에 왔을 때 비트코인은 강한 추세 반전이 나타났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가매도 영역권에 왔을 때 강한 추세 반전이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 107.6K 그리고 126K 이전 최고점을 경신할 때도 가매도 영역에 도달하고 반등이 최고점을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80K 부분 조정까지 왔을 때 가매도 영역을 터치했을 때 이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비트코인은 이제 추세 반전 신호가 있을 것이다. 101.6K와 106.7K까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8K까지만 올라오고 재차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가매도 영역권에 근접하게 내려와 있고요. 지금 현재 가매도가 아니더라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밀림이 있더라도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추세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비트코인은 저평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틀 전 방송에 말씀을 드렸죠. 돈은 저평가군으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다. 일단 그래서 모든 자산군을 봤을 때 어떤 흐름이 나타났었는지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을 예시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 22년도 10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일단 자산은 계속 이동하는 성질이 있다. 고감도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침체 시 달러 같이 하락. 도피처는 금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1600달러, 2500달러 부근까지는 내년에는 상승할 듯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보고 가도록 할게요. 22년도 10월달 가격대가 달러 인덱스 차트고요. 여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고강도 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의 부작용이 나타났죠.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연쇄 파산 형태가 나타나면서 달러 가치는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금은 어떻게 됐는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 22년도 10월 달에 1600달러 부근 일대입니다. 1600달러 부근 일대고 약달러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국 경제의 악화가 나타나면서 금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제가 생각한 2500달러 부근보다 훨씬 크게 올라갔습니다. 금은 특히나 위험자산의 수요층이 많이 몰리면서 금은 대체적으로 많이 상승을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결국은 저평가군으로 속해져 있다가 턴어라운드 현상이 나타나면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한국 주식시장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을 때 25년도 1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가져왔어요. 2025년도 1월 달. 그러면서 3월 달에 삼성전자, 테슬라를 조금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그 내용은 왜냐면 환율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조금 억눌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차손을 잇게 되니까 미국이 강달러였고요. 그러면서 해외 자본이 빠져나갔고 일단은 미국 또한 정권이 바뀌는 시기로 들어왔다. 정책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다시 풀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즉 돈을 풀면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경제 사이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환율이 내려가고 미국의 고가치가 계속 이어질 수는 없고 돈은 다시 돌고 도는 과정을 겪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3월달 장기적으로 들고 갈 계획이다. 테슬라도 200달러 이때 외면받고 있을 때 지금 현재 가치를 보시면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때 삼성전자도 5만원대 해당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보고 가도록 할게요. 달러 인덱스는 25년도 1월 달에 여기 부분에 왔었고요. 미국의 정권 교체, 그러니까 트럼프로 바뀌면서 트럼프는 약달러를 조금 중시하죠. 그러면서 약달러 현상이 나타났고 환율 또한 이때 1,300원 때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오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다시 턴어라운드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 굉장히 안 좋은 소문, 안 좋은 뉴스가 막 나왔는데 결국은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미국 나스닥 시장보다 지금 현재 더 크게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의 폭조차도. 이런 식으로 자산군은 특정 자산군에 돈은 계속 모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 쪽으로 돈은 계속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저평가인가? 라는 부분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저평가인가? 그 부분은 제가 이틀 전 방송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다 짚고 넘어가려면 방송이 한 30분, 40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M2 쪽으로만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2 글로벌 유동성, 그러니까 M2 글로벌 통화량은 상승을 하면 위험자산군에 수혜를 줍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갭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돈을 풀게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그러니까 화폐 평가 절하 트레이드에서 수혜를 보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다. 그 말은 즉슨 다르게 얘기한다면 거품이 끼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되고요. 거품이 끼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이 내려간다면 그 하방 지지 레벨은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73.5K, 66.9K가 강한 지지 레벨대로 다시 턴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 유동성을 외면하는 자산군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틀 전 방송에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이 갭을 메꾸러 가는 형태가 코스피도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갭을 메꾸러 가는 상승 흐름은 결국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 전 방송에서도 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에 대해서 금에 조금 자산 금액들이 조금 많이 유입되는,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금이 대략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고
그에 따라서 유동성이 금시장으로 풍부해지니까 은도 따라서 같이 상승 랠리를 켰고 금속 시장 전체가 상승 랠리를 나타나는 버블 장세가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연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은 받아야 됩니다. 금속 시장. 그렇다면 금속 시장이 이렇게 정체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흐를까? 이 부분은 성격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 같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금들이 옮길 수 있는 자금들은 채권이나 비트코인에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약간의 금과 비트코인은 성격이 같죠. 만약 성격이 다른 위험자산에 그러니까 즉 주식에 흘러갈 가능성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금의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대비 가치, 금의 가치가 역사적 최저 수준에 와 있다. 강력한 반등, 강력한 바닥 신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돈은 저평가군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한번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라리 이렇게 저평가 자산군을 우리가 들고 있다면 굉장히 고통은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에 대한 가치와 거기에 대한 유동성의 효과를 보면서 오르게 된다면 주식시장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코스피처럼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턴어라운드 효과로 인해서 불이 붙기 시작한다면 다른 자산군에서도 암호화폐 쪽으로 자산군이 유입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유동성이 암호화폐에 많이 돌게 되면서 머니게임, 즉 알트코인들도 같이 오른 장세가 결국은 있을 겁니다. 그 시기는 제가 4월 달에서 한 9월 달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시기는 온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그 부분이 PMI에서 조금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세 번째 주제, PMI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예, PMI 지수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M2 글로벌 통화량, 그 부분이 조금 역내포 잔고와 그리고 TJ 계좌 잔고 감소로 인해서 고갈되는 현상, 10월, 11월 달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경제 선행 지표가 금융 여건 완화, 그러니까 즉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양적 완화 QE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M2 글로벌 통화량 그 부분이 증가되면서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제조업 지수가 상승, 그러면 신규 주문 건수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더 필요하게 되고 일자리가 더 필요하게 되고 임금 상승을 불러일으키겠죠. 그러면서 기업들이 돈이 조금 많이 가지는 기업들의 투자 활동도 증가됩니다. 그리고 개인 소비자들도 개인 노동자들도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결국은 알트 장세는 개인들이 돈이 많아야 개인들이 위험자산으로 넘어올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이 많아야 알트 장세가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통화량 증가는 ISM 제조업 지수 수치 증가를 결국은 불러오게 될 것으로 본다. 한 부분인데 이 수치가 50으로 확장 단계로 넘어서면 개인들이 돈이 늘어나게 되고 기업들도 부의 증가로 투자 활동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타날 것으로 본다. 한 부분인데 요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알트장이 동반될 것이다. 강력한 알트장. 그 신호가 떴다라고 조금 PMI를 보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지금 많이 억눌려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살짝의 세일 기간이다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예로 들어서 마트에서 50%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닭살같이 뛰어들면서 삽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내려오면 매수를 못해요. 세일 기간과 같다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은 저평가 영역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채굴자들의 항복 관련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채굴자들이 축적 구간으로 빠졌다라는 설명도 같이 했죠. 역사적으로 채굴 원가 밑으로 내려온다면 비트코인은 잠재적인 강력한 바닥 신호였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저평가 영역인 것은 누가 뭐래 해도 맞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M2 글로벌 통화량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비트코인만 시장에 돈이 풀린 상태에서 이렇게 저평가군이 나타난다. 물론 특별 자산으로 그러니까 금속 시장이 조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성격이 같은 비트코인이 조금 하락을 조금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너무 한쪽으로 금속 시장이 조금 몰렸다. 거기에서 일단 조정이 먼저 시작이 됐고 그래서 비트코인도 저평가군으로 들어오는 그 흐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PMI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경기 선안 지표가 현재 전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고 즉 개인들의 투자 활동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시기다. 그러니까 즉 M2 글로벌 통화량이 24년도 6월부터 긴축 단계를 지나서 박스권을 넘어오면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시장이 점점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 후반부에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유동성의 효과는 결국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초반부에는 비트코인 대장주나 주식 대장주나 대장주들만 오르지만 개인들이 돈이 본격적으로 많아지는 시기, 유동성 효과를 보는 시기는 말부터 이어져요. 그래서 그 효과의 시기는 나타난다. 그렇다면 알트코인들의 불장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코스피 때와 같다. 비트코인은 그렇게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5년도 굉장히 억눌려져 있었던 모두가 외면했던 그때 시기가 조금 같다. 우리가 눈을 조금 밝힌다면 지금 저평가군을 미리 선점해서 물론 저평가군을 갖고 있는 것은 괴로워요. 다른 자산들은 저렇게 오르는데 내 것만 왜 저렇게 안 오르면 다른 자산을 사고 싶고 막 그런데 워렌 버핏이라든지 벤자민 그레이엄 이렇게 유명한 투자자분들은 고평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극도로 싫어해요. 그런데 저평가다. 이 사업의 기반은 조금 괜찮고 그리고 외부 요인으로 조금 하락했다. 사업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저평가군을 저점에서 계속 분할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인데 이렇게 스마트 머니들은 차라리 저평가군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 유동성 장세의 이 효과 갭을 메꾸러 가는 형태는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두 다 불안한 장세는 맞습니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하고 있다라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기는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다 보면 그 가치가 비트코인은 사업은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 사업 자체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부 요인으로 억눌려졌던 그 부분들은 하나의 실마리가 나타난다면 차라리 턴어라운드 현상, 다른 자산군보다 빠르게 튀어오르는 현상이 결국은 나타날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은 인내하면서 기다리신다면 좋은 모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다 성공하는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